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트는 4월 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달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가격은 상승기 때는 급히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하락기에는 급히 파는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지금 급히 사려고 하는 사람, 근데 뭐 자영업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급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근래 들어서 거래가 많아졌다고 어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야, 근데 정말 대형 팔아봐야, 비싼 거 팔아봐야 신축 9평밖에 못 삽니다. 야, 분양가 정말 너무했어요. 가격 다시 빠지는 듯 한데요. 그 느낌 맞아요. 그 느낌 맞아요.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살짝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요 뉴스 자료를 찾으려고 해서 못 찾았는데 다른 분이 캡처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2월 달에 대구 거래량 2,350건? 갸우뚱하게 됩니다. 갸우뚱. 나중에 거래량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간 실거래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대구 지역 낙폭이 확대되었어요. 부산 지역도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되었어요. 이 정도 꿀렁이면 다 있습니다. 다만 1월 달에 규제를 풀기 위해서 갑자기 수치상으로 갑자기 너무 떨어졌어요.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던 것이 반등해 오다가 다시 꿀렁. 처음으로 지금 좀 낙폭을 줄이다가 다시 낙폭을 키우는 모양이 나왔다. 또 다음 주에 또 움직임이 또 사뭇 궁금해집니다. 대구의 전세 지수는 지난주보다 낙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종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가 지금 3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근데 이 상승이라는 것이 워낙 산이 높았다가 푹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반등하는 듯한 느낌? 하지만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좀 애매합니다, 보면은. 메신저로 주고받은 내용. 지인이 물어봤어요. 아파트 가격 조정이 또 오고 있나? 이분이 얼마 전에, 지난번에 제가, 모 아파트들 한 40% 정도 떨어졌을 때, 매력적이다. 사시기에 괜찮다.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사시기에 괜찮다. 그래서 그 아파트들 지금 가격 반등 한 10% 정도 일어나 있는 모양. 그래서 그때 네가 얘기할 때 살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괜찮다. 또 기회는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제가 방송에서나 지인한테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뭐 사라 말라 이런 이야기는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또 조정이 오고 또 조정이 오고 있나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 5에서 10% 정도 반등 느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속성 여부도 조금 의문스럽긴 했고요. 마이너스 30% 로얄층, 마이너스 40% 저층 거래 현실에서 지금은 분위기가 아마 로얄 금매 다 팔려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구는 입에서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지금은 마이너스 30% 주로 로얄층들, 주로 고층의 거래만 주로 이뤄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40이라는 숫자를 많이 봤는데 마이너스 30을 보다 보니까 큰 폭의 반등처럼 보였다. 속사를 들여다 보면 반등 있긴 있었어요. 그렇게 큰 반등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말인즉슨 또 조정? 아니 그냥 계속 조정 진행 중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물론 소수의 아파트들 가격 반등 있긴 했습니다. 지인이 눈독 들이던 아파트도 이렇게 반등이 있었어요. 그러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 내피셜로 어쩌고저쩌고 이래 이야기 갔다가 6월 이후에 뭐 PF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한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매번 똑같이 짚어드립니다. 1600건 맥시멈 거래보다 더 뛰어넘는 거래량 예상되고요. 매도 물량 큰 폭 증가 이렇게 하면 이제 또다시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큰 폭의 물량 감소가 있었고요. 목요일은 원래 감소하는 날 맞죠? 전세 물량도 큰 폭으로 감소해서 11,000건. 하지만 이 숫자들 좀 기억해놔야 됩니다. 6,000건이라는 숫자 기억해놔야 됩니다. 제가 여기 화살표를 표시해놨는데 화살표가 제가 부산에만 표시해놨는가 봅니다. 월세 물량은 아무튼 큰 폭의 변동들은 있었지만 증가 추세는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 임대 물량 연초 대비 한 3%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 아파트 거래량 오늘 63건, 또 거래 신고가 또 적었죠. 그래서 이 KBS 대구 경북 뉴스에 나왔던 자료가 이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저도 국토부 실거래 자료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월 달에 거래량도 일단 오차가 있어요. 900건 거래였는데 1279로 나왔어요.
2월달 거래는 1614건인데 2350건이에요. 굉장히 이 1600이라는 숫자와 2300이라는 숫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 제가 대구의 빙하기가 해결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움직임으로 턴하려면 2000건의 거래가 넘어가면은 뭔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0건이 넘어섰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1614건.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아파트 거래량이라는 것이 정체가 무엇이냐. 전세 거래도 그래서 따로 가져갔습니다. 전세 거래도 1600건이었습니다. 매매 전세 합치면 3200이에요. 월세 한 800건 뭐 그 정도 거래 합치면, 그럼 그러시면 거래량 4000건이라고 더 부풀렸어도 될 것이고, 이 숫자의 정체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잘못됐고 이 숫자도 잘못됐고, 그러면 21년 6월 달에 거래량은 몇 건이었나 찾아봅니다. 21년 6월 달 빨간색 선의 6월 달에 거래량을 보니까 1429건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거래량. 21년 6월 달이,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구 아파트 거래량 6600 그리고 1400, 요걸 같다고 지금 뉴스에 이렇게 나왔고요. 2300, 1600. 뭔가 많이 이상하죠? 그냥 우리가 맨날 보던 자료이기 때문에 더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까만색 예측치는 조금 더 높아질 걸로 예정이 되고요. 지금 요 흐름은 어느 정도 거래량 흐름인고 하니, 요때의 느낌하고 비슷하지 싶어요. 요때의 느낌.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한 400건 정도 신고되는 분위기. 전주보다는 이번 주 또 거래량이 또 살짝 늘어납니다. 약간 부침은 약간 있지만 살아난다, 계속 살아난다,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성 고롱알제 58평형 대형평형 거래 조금 나옵니다. 25% 정도 하락해 있는 모습. 누군가는 이 가격에 아깝다, 수성구 지역에 이거 팔아봐야 거의 신축급, 이것도 이제 10년 조금 14년 15년 되어 가나요? 14년. 이 아파트 팔아봐야 9평밖에 못 간다. 이 대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웬만한 대형 평형들 팔아서 인근 동네에 제일 잘 나가는 9평 아파트밖에 못 사는 것이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든 생각이, 대우 트럼프월드 수성 49평형 12억 3천까지 갔던 것이 7억 6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이 층수는 같이 로얄층으로 비슷하게 묶이는데 40%나 하락한 거래. 이거 팔아봐야 인근에 뭐 어딘가요? 두산동, 여긴 두산동이다마는 뭐 엘리넷들 이런 거 9평 가격 요 정도잖아요. 뭐 7억 8억 이렇게 하니까 9평도 못 가는 좀 이상하죠. 범원 센트럴 브리지오 49평 살다가 34평밖에 못 가는 이런 모습. 그 대로변에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이렇게 있는 아파트들 거리는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40이라는 숫자. 그 대형 평형을 지금 왜 팔 수밖에 없는가? 대형 평형에 살다가 인근에 있는 아파트 한 개 더 분양 받아가지고 또 한번 좀 재미를 보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도 번뜩 들더라고요. 왜? 이거 딱 팔아서 신축 입주하면 딱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구축이 싼가요? 신축이 비싼가요? 저는 신축이 너무 비싸다고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근래 들어서 가격이 야금 올라가고 층수도 같이 야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거 보면은 7억 천에서 조금밖에 안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거의 한 9.5억 이 정도까지 분양권 거래되었었던가요? 요 기준으로 보면 하락률은 매나 똑같다. 뭐 6억 3천에 거래되는 것이 6억 2천에 거래되는 6억 8천 10% 올랐네. 누구는 10% 올랐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분양권 가격이나 어쨌든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몇 개 아파트들 9억을 상회했던 그 가격을 생각해보면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네. 근데 여기에서 야금 오른다고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고요. 메트로폴리스 25% 정도, 성당동 도시압 20% 정도. 이 정도면 지금 가격 잘 받은 거예요. 52평은 5억 9,500. 막 평당 1,000만 원 느낌들도 막 나거든요. 남산 이편의 세상 33평형. 요것도 야금 오른다고 누가 또 막 이렇게 또 띄우는 그런 글들도 보이곤 합니다.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5억 4,400. 근래 들어서 거래가 좀 있습니다. 2년차 채우고 나서 한동안 2년차 채우고 팔아야지라고, 좋은 가격 받고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시장이 너무 안 좋아 버렸어요. 그나마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시아폴리스 여기도 대형 팔아봐야 인근 신축 9평도 못 가는, 인근 신축 9평도 못 가는, 인근 신축 9평도 못 가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많은 건 좋다 이겁니다. 예. 요런 모습 잠깐 대형 거래가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 지켜보고 계시고요. 나머지 25%, 20% 정도 빠지는 모습. 오늘은 또 3억 이상 거래량이 또 많잖아요. 거래 신고 자체가 많지 않아서 동대구 반도 유보라가 평당 1,000만 원을 살짝 넘어가는 모습. 고점 대비 40% 이상 저층. 한신 더유 웨스턴 팰리스 일단 국평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복현 부르주오 32평 고층에 30% 조금 넘어가는 모습. 전형적인 모습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크게 뭐 누가 띄운다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습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아이파크가 안 보였어요. 아이파크도 지난번에 제 상담 메일 보내주신 분 했을 때 가격 제가 3.8억 정도 나와 있는 물건 있다 괜찮다 고점 대비 40% 이상 떨어졌다 매력적이다. 단 그때 전세 가격이 한 2.3억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갭 차이 1.5억 정도 있다. 그 정도는 감안하고 사셔야 될 것 같다. 아마 그분 안 사시실 거예요. 그때도 한번 몇 차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뭐 매력적이다 뭐 이런 방향도 있다 다른 아파트도 뭐 어떻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사라 말라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안 드립니다. 근데 판단하시잖아요. 본인 자산 상황이나 이런 게 견주어 봤을 때. 근데 지금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갑자기 또 뭐 전세 뭐 대출 금리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전세 금액이 다시 올라가고 물량이 딸려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대출 금리에 따라서 이게 좀 유동이 좀 있던데 어쨌든 집을 사가지고 있는 것이 전세 사는 것보다 월세 사는 것보다 돈은 적게 치이는 건 분명해요. 이주에 대한 이런 것도 번거로움도 덜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뭐 내가 살았겠는데 왜 안 샀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전반적인 이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한테 뭐가 떨어지냐고요? 저한테 뭐가 떨어지냐고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괜찮습니다. 정보 같이 함께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협성 휴폴의 이시아폴리스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 저축 모습. 성당 내미안 이편한시장 2단지 다시 이것도 가격이 좀 올라갔다가 또 살짝 떨어지는데요. 40% 정도 떨어졌는데 층수 중층 정도 된다. 괜찮은 모습 요렇게 봐지는데 이 5억 5천이란 가격이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죠. 이 시청 이슈라든지 주변에 많은 분양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근래 가격 거래되는 가격 요 정도. 그럼 이 가격이 언제적의 가격이냐라고 물으면 좀 오래됐어요. 네, 나머지 국평들 대형 팔아봐야 연식이 오래될수록 아까 10년 차 정도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20년 차가 더 넘어 25년 차 이렇게 넘어가는데 국평 소형평형도 못 살 돈입니다. 나머지 3억 이상 거래 여기서 40% 떨어지는 거래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40이라는 숫자 근래 들어서 다시 많이 보인다는 이런 느낌 드시죠? 그 느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35% 정도 소형평형 2억 9천대로 내려와 있는 모습. 3억 이상 올라갈 때는 와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또 다시 떨어지면은 또 다시 조용하게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는 것이 특별히 많아지거나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거나 조회수가 많아졌거나 이런 변화들이 없었어요. 지난 1, 2, 3월달 통틀어서.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약 일별 거래량 빨간 숫자가 뛰어넘는 날 아직까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일수가 2월달은 28일까지 있었고 3월달은 3월 31일까지 있어서 요 꼬투리 부분 요 세 가지 요것도 살짝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건당 거래 대금은 웬만한 도시들은 2월달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 거래량 제가 요거 계속 나오잖아요. 2,000건 돌파 여부를 주목하라고 했는데 KBS에서 2,600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진 않았거든요. 2,600건을 넘어섰다 그러면은 대구에 큰 드라마틱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수반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숫자가 잘못된 것 같더라. 지난번에도 한번 잘못된 수치를 우리는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150건 이번 달에는 뚫을 것 같아요. 대형 평형이 너무 많이 빠지는 부분들 지켜봤고요. 요것도 쫙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부산은 드라마틱하게 팍 이렇게 치솟아서 쌍봉을 이루고 있는데 대구는 거기까지는 힘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9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 전세 거래량, 분양권 거래량 이런 것들까지 다 더해봤거든요. 그런데도 그 숫자가 안 나와요. 자, 5억을 넘어가는 것이 힘들다. 5억이면 5억 살짝만 넘어가면 웬만한 대형 평형들 다 건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9평 84제곱미터에 사는 것과 진짜 한 140제곱미터 110제곱미터만 있어도 이 좀 쾌적함의 정도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전세 거래량 59건. 전세 거래량 숫자 안 많죠. 전세 거래량 매매 거래, 전세 거래 1대1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요. 이걸 제가 오늘 숫자는 못 썼는데 숫자는 내일 써두도록 할게요. 자, 전세 가격 만촌 자이른의 5억 6천. 제가 오늘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5억 6천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 요 거래량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오케이. 곱하기 2 10억을 살짝 넘어가서 거의 11억 가까이 나오는 거래 금액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속성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5억 6천이면 웬만한 곳에 대형 평형 살 수 있는 가격, 또 교육을 위한 또 그런 프리미엄 또 무시 못할 정도인 거, 무시 못할 정도로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대형 평형들 전세 가격도 4억대면 거의 가능한 이런 상태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역전세 현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2억 중반이면 웬만한 곳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자, 요 부분 대구가 특히 전세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전세 가격 계속해서 빠지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4월 달에는 2억 400으로 조금 아직 거래가 많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2018년, 2019년 전세 가격보다 지금은 아래쪽에 와 있습니다. 매매 가격도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좀 비슷한 흐름이죠. 그 말인즉슨 다시 생각해보면 전세 가격이 받쳐줘야지 매매 가격도 힘을 쓸 수 있겠죠. 네, 뒷부분들은 매번 보는 자체 크게 변동이 없어서 오늘 월세거래, 전세거래 숫자는 비슷했고요. 전체 임대거래량 2월달 무척 좋았다라는 부분, 3월은 그에 미치지는 못한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